경상북도 울릉군 사덕리의 울릉공항 건설 현장은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섰다. 깊은 바다를 메워 만든 1200m 활주로에서 대한민국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1625차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이 소형 공항의 군사적, 경제적 잠재력을 세계에 과시했다. 그러나 공군은 KF-21의 상시 운용을 위해 활주로를 500m 연장해 1700m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 소식은 일본에서 외교적 파장을 일으켰다. X에서 울릉공항 KF-21 해시태그는 150만 회 언급되며,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이 독도를 군사화한다며 반발했다. 울릉공항은 단순한 민간 공항이 아니다. 이는 울릉도 주민의 이동 편의, 지역 경제 활성화, 독도 방어, 동북아 안보를 아우르는 전략적 거점이다. 그러나 1200m 활주로의 한계와 연장 공사의 기술적, 환경적 도전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울릉공항은 2028년 개항을 목표로 2018년 착공된 민간공항으로 총 사업비 6,654억 원이 투입된다. 활주로 길이 1200m, 폭 36m, 착륙대 폭 140m로 설계된 이 공항은 ATAR 42, ATAR 72 같은 소형 항공기 5070인승을 운용한다. 현재 공정률은 60%로 가도봉 절취와 바다 매립 공사가 한창이다. 평균 수심 23m, 최대 31m의 깊은 바다를 메우기 위해 흙과 돌을 쌓고 파도와 사석 유실을 막는 케이슨,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 중이다. 이 공사는 울릉도의 험준한 화산 지형과 깊은 바다로 인해 세계적으로도 난도가 높은 프로젝트다. 울릉공항의 가치는 이동시간 단축에서 시작된다. 현재 울릉도는 배편, 포항 울릉 3시간, 서울 포항 육로 4시간 포함 총 7시간 이상으로만 접근 가능하다. 공항 개항 시 서울 울릉 항공편은 1시간으로 줄어들며 연 100만 명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다. 2020년 국토교통부는 공항 완공으로 울릉도 상권 매출이 30%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활주로 길이 1200m는 한계로 지적된다. ATAR 72의 최대 이륙 중량 기준 이륙거리는 1279m로 현 활주로보다 79m 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마스, 활주로 이탈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지만 안전성 우려는 여전하다. X에서 한 네티즌은 1200m는 너무 짧다. 비상시 위험하다며 5만 리트윗을 기록했다. KF-21 보라매의 울릉공항 이륙은 이러한 논의에 불을 붙였다. KF-21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I,이 개발한 4.5세대 초음속 전투기로 전장 16.9m, 전폭 11.2m, 최대 이륙 중량 25,600kg, 최대 속도 마하 1.81, 시속 2234.9km/h, 항속거리 2900km를 자랑한다. 2022년 첫 비행, 2023년 초음속 비행, 2024년 슈퍼크루징 성공으로 기술력을 입증한 KF-21은 1625차 비행에서 울릉공항의 짧은 활주로에서도 안정적 이륙과 착륙을 수행했다. 시 제5호기는 사천제 사물연 비행단에서 출발. 울릉공항에 착륙 후 재이륙하며 공대공 미사일 발사와 고바등각 비행 70도를 점검했다. 조종사 이동규 소령은 KF-21의 유연성은 1200m에서도 작전 가능함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군은 단전한 상시 운용을 위해 1700m 활주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F-21의 최소 이륙거리, 최대 무장 기준은 약 1000m로 추정되지만 착륙거리와 비상 여유를 고려하면 15001700m가 적정하다.
활주로 500m 연장은 군사적, 민간적 가치를 동시에 높인다. 군사적으로 울릉공항은 독도, 울릉도에서 87.4km와 동해 공역 방어의 전략적 요충지다. 포항 기지에서 독도까지는 약 300km로 KF-16의 작전 시간은 10분에 불과하다. 울릉공항에서 KF-21이 이륙하면 작전 시간이 2030분으로 늘어나며 러시아, 중국, 일본의 공역 도발에 즉각 대응 가능하다. 2023년 러시아, 중국 전투기의 독도 인근 영공 침범, 한국 공군 100회 이상 대응은 울릉공항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X에서 한 밀리터리 펜은 KF-21 2대만 울릉에 배치해도 독도 지킨다. 며 7만 리트윗을 기록했다. 민간적으로 1700m 활주로는 더 큰 항공기, 100인 승급, 운용을 가능케 해 관광객 수요를 충족한다. 일본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격앙됐다. 넬케는 한국이 울릉공항을 군사기지로 전환하려 한다며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제기했다. 산케이 신문은 KF-21은 F-15J를 위협하는 전투기라며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비판했다. 일본 방위성은 활주로 연장은 동북아 안정의 위험기라며 외교 항의를 제기했다. X에서 일본 네티즌은 다케시마, 독도를 군사적으로 점령하려는 한국의 음모라며 100만 회 공유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 네티즌은 KF-21은 자주국방의 상징, 일본은 독도 핑계로 간섭한다 하며 120만 리트윗으로 맞섰다. 일본의 우려는 독도뿐 아니라 동해, 공역의 세력 균형과 관련이 있다. KF-21은 S-레이더,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로 무장해 일본 F-15J와 동등하거나 우세하다. 울릉공항에서 상시 작전 시 일본 항공자위대의 동해 활동은 제약받는다. 2018년 해상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준 사건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한일 관계는 냉각된 상태로 이번 사건은 갈등을 심화시켰다. 활주로 500m 연장은 기술적, 환경적 도전이다. 울릉도는 화산섬으로 평지가 부족하고 수심이 급격히 깊어져 최대 31m, 매립 공사는 난제다. 케이슨 설치와 사석 유실 방지는 공사비를 증가시키며 연장 공사 비용은 약 2,500억 원으로 추정된다. 환경단체는 매립은 울릉도의 생태계를 파괴한다며 반대 시위를 벌였고 2020년 암석 불법 매립 논란은 공사 지연의 전례다. 지역 주민은 관광객 증가와 비상 수송을 위해 연장은 필수라며 찬성하지만 공사 중 민원과 자재 수급 문제는 해결 과제다. 국토교통부는 2028년 개항 일정은 유지하되 연장 타당성 검토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KF-21의 울릉공항 비행은 한국 방산의 위상을 높였다. 2022년 F-50의 폴란드 수출 48대 4조 원 성공에 이어 KF-21은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과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다. 1625차 비행은 소형 활주로에서도 운용 가능함을 보여 저강도 분쟁국의 매력적인 전투기로 평가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국산 엔진 2027년 시제품 예정은 KF-21의 국산화 비율을 80%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K 관계자는 울릉공항 비행은 KF-21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울릉공항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촉매다. 개항 시 연 30만 명이던 관광객은 100만 명으로 늘어나며 지역 매출은 40% 증가할 전망이다. KF-21 배치는 응급환자 수송, 탐색구조 임무의 중간 기착지로도 기여한다. 그러나 일본과의 외교 갈등은 변수다.
일본은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을 가하고 한국 외교부는 술릉공항은 민간공항이며 KF-21 비행은 국방훈련 뒤라며 반박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군사 전문가는 중국은 동해에서의 KF-21 배치를 경계할 것이라 분석했다. 울릉공항의 활주로 연장은 단순한 건설이 아니다. 이는 독도 방어, 동해 공역 주도권, 한일 관계의 미래를 결정할 상징적 프로젝트다. KF-21의 1625차 비행은 한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기술력을 세계에 알렸다. 그러나 질문은 남는다. 500m 연장은 가능할까? 울릉공항은 민간공항으로 남을까? 군사기지로 변신할까? 일본의 반발은 어디까지 갈까? X에서 한 네티즌은 KF-21이 울릉 하늘을 지킨다. 독도는 우리 땅! 이라며 15만 리트윗을 기록했다. 울릉공항은 울릉도 주민, 한국 방산, 동북아 안보의 미래를 연결하는 거점이다. 그 활주로 위에서 KF-21은 새로운 역사를 썼다. 세계는 숨을 죽이고 다음 비행을 기다린다.